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성 화이팅. 자, 오늘 이 시간은 그 경찰학입니다. 경찰학. 기존의 경찰학 개론에서 지금은 경찰학이라는 그 학문성을 갖는 과목으로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지문 길이도 많이 길어지고 있는 편이고 문항수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 수준이라든지 문제 내용 이런 변화도 많이 있었던 과목이 경찰학입니다.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 시험장에 가서 풀어야 될 문제가 100문제인데요. 그 100문제 중에서 경찰학 40문제, 그리고 형사법 40문제, 또 헌법 20문제에서 총 그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한 문제당 2.5점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만점이 25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경찰학 100점, 형사법 100점, 헌법 50점. 그래서 250점 만점에서 지금 저희 이제 최근 시험 있었던 그 커트라인 기준으로 남경 같은 경우는 200점 정도 맞으면은 어느 지역이든 필기를 합격하셔요. 여경은 그보다 조금 더 맞아주셔야 되거든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50점 만점을 다 맞으면 전국 수석이겠지만 뭐 수석으로 필기를 합격하시나 커트라인으로 필기를 합격하시나 일단은 필기를 합격하시면 그 이후에 이제 체력, 뭐 면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합산돼 가지고 그 합산된 환산 점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필기 합격은 수석을 하지 않아도 최종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단 필기 합격을 목표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만점 수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석하면 좋은데 우리가 최종 목표는 필기 수석이 아니고 최종 합격이 목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찰학이라는 과목 수업은 요 합격 노트로 진행이 되거든요. 합격 노트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일단 한 장을 쫙 넘겨주시면은 그 목차가 있습니다. 총론,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찰학이라는 과목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총론은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은 뭐 5천만 명 정도 이른다. 이게 바로 그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과 관련된 여러 그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경찰관 수가 전체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15만 경찰 모두와 관련된 내용은 총론에서 다루고 그 15만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이 모두 동일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강론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총론이고 대한민국의 제주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바로 강론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제주도의 특산품은 무엇이 있고 제주도의 날씨와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강론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론은 전체, 강론은 부분을 다루는 과목이다. 형사법도 동일합니다. 우리 형사법 전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총론, 그리고 어떤 해당하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가 강론인데요. 저희 22년도부터 이제 과목 변경이 시행이 됐고 과목 변경 이전에는 출제 문항 수도 20문항, 비중은 5대 5거든요. 50%, 50%이기 때문에 10문항,
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과목 변경 이후에 문항수는 40문항, 그리고 현재 출제 비중은 85%, 15%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령을 벗어나서 문항수가 나오면 사실 규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이 4번 정도 있었는데 모두 4번 정도 다 그 출제 비중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론이 85%, 85%, 강론이 15%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항수로 계산을 해보면 6문항이에요. 6문항. 예, 6문항인데 한 문제에 저희가 2.5점이거든요. 한 문제 2.5점이니까 이걸 이제 점수로 계산하면 15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5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85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곳에 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는 강론을 버리고 총론만 집중하는 것도, 자,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내용이 아니고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15%, 여기는 85%이기 때문에 34문항이 출제된다.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많은 그 학습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총론이고, 강론은 기본서를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는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 가지고 문제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범위가 좀 넓고 문항수는 적기 때문에 그렇고, 이 총론은 범위는 뭐 어느 정도 되는데 문항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위주로만 하시면은 그 점수의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요. 그래서 그 기본기, 그리고 기본이라고 하는 건 기본서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조금 더 차분하게 다독을 많이 해주면 훨씬 효과가 있는 부분이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 강론은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 총론은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 쪽에 보시면 챕터 1장이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경찰학의 기초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찰 학의 기초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학의 기초 이론은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찰학의 기초 이론. 그러니까 경찰의 뭐 존재 이유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이 경찰학의 기초 이론이고, 두 번째는 한국 경찰 역사 플러스 외국 경찰 뭡니까? 경찰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의 기본적인 그 역사적인 변천, 그리고 그 외국 경찰이라고 해서 뭐 미국, 일본, 뭐 독일, 프랑스 6개 국가 정도를 다루게 돼요. 6개 국가. 그리고 경찰 행정법, 경찰 행정학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총론 파트입니다. 총론. 그래서 이 4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85% 34문항 중에 경찰학의 기초이론은 3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문항수로는 12문항 출제가 되는 거죠. 챕터 1에서. 그럼 그 12문항이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나오겠습니까? 조금씩 달라지면서 나오겠습니까? 조금씩 달라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안 나왔던 영역도 내용도 4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은 오히려 좀 접근이 문제 풀 때 막히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냈던 내지 못했던 영역을 문항수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결국은 출제를 하게 되는 영역이 이 경찰학의 기초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찰학의 기초이론은 양은 많지 않습니다. 공부 학습 양은 많지 않은데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전체가 다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경찰학의 기초이론이. 한국 경찰사 같은 경우는 범위는 되게 넓거든요. 외국 경찰도. 근데 문항수는 5%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두 문항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학의 기초이론은 정말 세세하고 자세하게 보셔야 되지만 여기 한국 경찰사 같은 경우는 요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처럼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중요한 거 위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경찰행정법 35%, 14문항, 여기는 15% 6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경찰학 과목의 가장 그 당락,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그 영역이 바로 이 경찰 행정법 파트예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9급 준비하는 분들은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이전 정부에서 이전 정부 바로 직전 정부에서요,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행정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정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목 변경되면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고 모든 공무원 시험에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행직 같은 경우는 행정법 과목이 비중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행정법이 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25문항을 보거든요. 소방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럼 저희 경찰 공무원도 행정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이란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둘 번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경찰학이라는 과목에 흡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법을 공부해요. 과목으로서 시험 과목으로서 두고 있는데 우리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법을 따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 경찰학이라는 과목에 흡수시켰다. 흡수가 되어 있어요. 흡수돼서 몇 문항을 보는 거예요? 14문항을 보는 거예요. 일행직 같은 경우는 행정법 20문항이거든요. 소방은 25문항이에요. 저희 경찰 같은 경우는 몇 문항을 보는 거예요? 14문항을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행직이 하고 있는 행정학이죠. 이 행정학 과목도 경찰학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법도 하시고 행정학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경찰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경찰학이라는 과목은 종합학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한 바구니 안에 들어와 있는 과목이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뒤로 갈수록 이렇게 어떤 연결성이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딱 끊어지고 분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차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처럼 자 분리가 되는 과목인 반면 여러분이 배우시는 형법 있죠. 형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코끼리, 호랑이 같은 과목이라면 경찰학 같은 경우는 닭장 속에 있는 닭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분리가 가능한 파트로 돼 있고, 실제 여러분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를 하시면 지급받는 과목이 있잖아요. 지급받는 교재가 있는데 이게 한 권씩이에요. 각각 한 과목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경찰학 총론에서 다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찰학은 경찰과 관련된 지식을 알아보는 과목이다.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총론은 15만 경찰 전체와 관련된 지식.
알았죠? 15만 경찰 전체 경찰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경찰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역사, 그리고 경찰행정법, 그리고 경찰행정학.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강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종합병원에 가면 그 이빨 아프면 무슨 과 가요? 치과 가고, 눈 아프면 안과를 가듯이 경찰이 다루는 업무가 크게 7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 7개 파트가 한 장 딱 넘기시면 강론이라고 나오죠. 강론. 그래서 이 강론은 이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강론은 각 분야별 자, 각 분야 활동이라고 해요. 각 분야별 활동. 그래서 이 각 분야가 7개 있다는 거예요. 7개.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걸 우리가 생활안전, 우리 국민의 생활안전, 교통경찰, 자, 수사, 형사경찰 활동이 있습니다. 수사, 형사, 경비, 정보, 안보. 이 안보는 간첩 잡는 경찰을 말합니다. 간첩을 잡아야 돼요.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위해서 간첩도 잡고 안보, 외사. 자, 이렇게 총 7개 파트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15만 경찰분들이 다 동일한 일을 한다. 이 7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 7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별 활동이 특성이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각 분야별 활동의 특성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강론이고, 강론에서는 몇 문항 출제돼요? 6문항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한 파트별로 한 문제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이나 한 듯이 22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과목 변경이 있고 시험이 4번 있었는데 그 4번 시험 모두 다 여기 강론에서 겹치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즉 하나씩 출제되는 거지 어느 한쪽 파트에서 2문제를 내진 않았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 문제씩 우리가 또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이제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총론과 강론에 대한 특성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자, 이제 총론, 경찰학, 기초이론 파트를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장 경찰학의 기초 이론. 여기 제목 옆에 그냥 가볍게 30%. 30%. 그래서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가 경찰학의 기초예요. 여기 제목 있잖아요. 경찰학의 기초 이론 30%. 자, 문제집을 그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럼 번호 1번부터 12번까지가 바로 이 경찰학의 기초 이론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3번, 14번이 여기 한국하고 외국경찰서예요. 13번, 14번. 그리고 15번 문제부터 28번까지가 경찰행정법 문제거든요.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15번부터 경찰행정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거의 지금은 약속을 하듯이 이 출제 비중은 저희 그 대통령령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출제 비중을 위반하면요, 이건 행정소송값이에요. 규정대로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규정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자, 경찰학의 기초. 자, 4페이지 가주시면 1절 경찰 개념이라고 나오죠. 1절 경찰 개념. 그 표 1번에 별표가 붙어 있는데요. 별표가 있는 것은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에요. 최소 3번에서 5번 이상 출제된 영역이고, 근래에도 뭐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별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도 별표가 하나 있고 3번 1번 박스에 그 다음 페이지인 3번에도 별표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도 별표, 3번도 별표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 이 시간에 경찰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갑시다. 자, 경찰 개념, 경찰 개념, 경찰 개념, 경찰 분류, 경찰 임무. 자,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15만 경찰이 있다 그러죠? 자, 경찰 개념, 경찰 분류, 경찰 임무. 이게 시험 문제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수업 내용 복습하시기 위해서 제가 기출문제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 기출문제가 저희 경찰학 과목의 역사예요. 그럼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경찰 개념에 대해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구나. 경찰 개념이 끝나면 분류가 또 꾸준히 나오는구나. 분류 나오고 임무에서 또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개념과 분류와 임무를 잘 정리해 두고 있을 필요가 있구나. 그걸 알고 이제 외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는 것은요, 외우기 전에 먼저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 이후에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을 먼저 사야 돼요, 가구를 사야 돼요? 집을 사고 가구를 구입을 해야지 침대부터 사고 그 다음에 집을 사러 다니면 이게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거지.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업과 그리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것을 꿰다 이런 뜻이에요. 공통된 생각을 하나로 꿰어서 묶어 놓는 것을 개념이라고 해요. 자, 제주도. 자, 이 단어가 들리시죠? 자, 이게 미사일이에요. 이 미사일이 여러분 머릿속을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해서 자, 여기에다가 단어 하나를 적었을 때 모두 다 그래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개념이야. 그럼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라산. 여기 적으면 그래 맞아. 돌, 바람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서울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거 한강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이걸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경찰 하면 떠오르는 게 개념인데 조선시대 때 경찰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포졸이 떠오르죠. 저놈 잡아라 포졸. 자,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하면 뭐가 떠오른다?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하면 서울의 범이 떠오릅니까? 요즘 뭐 많이들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군사정권 하면 떠오르는 경찰은 고마운 이미지예요? 무서운 이미지예요? 약간 무서운 이미지지. 왠지 군복 입은 경찰 같은 그런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 경찰하면 무서운 경찰이에요? 고마운 경찰이에요? 아직 안 고마워요? 뭔가 좀 고맙고 내가 되고 싶은 직업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돼 있다, 변한다?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태원 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그 젊음의 문화 뭐 이런 거 떠올랐는데 지금은 이태원 하면 왠지 참사
이런 게 좀 그 머릿속에 일차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대와 역사와 문화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 그러므로 자, 요거 살짝 지우고 경찰 개념은 시대와 역사, 문화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다의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의적이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 시대와 역사, 문화에 따라 자, 다르다. 그죠? 자, 다의적이다. 이걸 시험에서 이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보통 1 플러스 1은 2. 이건 뭐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리적이라는 뜻이죠. 이리적. 자, 따라서 경찰 개념은 시대와 역사,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다. 그래서 자,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경찰 개념을 정리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 영미법계 경찰 개념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대륙은 독일, 프랑스를 말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군주국가 아름다운 고성이 많아요. 이 아름다운 고성의 군주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 곁에 뒀던 사람이 경찰. 아시겠죠? 그럼 대륙은 땅으로 연결돼 있죠. 이 대륙에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토를 넓혀야 돼. 그럼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둔다? 군인, 경찰. 오케이? 그럼 그 군인과 경찰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왕, 국가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대륙법계에서의 경찰은 국가 안전이. 국가 안전. 근데 이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래서 왕권 보호예요. 왕권 보호. 자, 국가 안전, 왕권 보호, 통치권적 개념이다. 왕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곁에 뒀던 사람이 경찰. 오케이? 그럼 시민들은 이 경찰을 고마운 존재로 봤다, 두려운 존재로 봤다? 두려운 존재. 왕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러 다녀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 대륙법계에서의 군인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향하는 거야. 으리야! 타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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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입구에 도달해서 하면 마을 주민들이 와 반긴다. 숨는다. 왜요? 내 걸 뺏기니까. 이게 대륙이야. 그래서 대륙을 전통적 개념이라고 해요. 대륙을 전통적 개념이랍니다. 전통적, 과거의 전통적 개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전통적 개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국가안전, 통치권적, 권력적 작용. 그 권력적 작용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사람이 경찰이다. 제가 지금 칠판에 적고 있는 내용은 그 5페이지 표 3번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 3번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영미는 영국과 자, 미국인데요. 이 영국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다. 섬나라다.
여긴 섬나라예요. 브리테인 섬. 브리테인 섬. 그래서 영토를 넓히는 생각보다는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내 안전을 왕이 지켜준다. 바다 건너 왕이 지켜준다. 내 스스로 지킨다. 내 스스로. 그래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곁에 뒀던 사람이 경찰. 그래서 내가 자고 있을 때 밤에 그 야생동물의 침입으로부터, 자, 이웃 부족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잠 자지 않고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경찰이야. 그럼 이 경찰을 무서워하겠어요? 믿겠어요? 믿지. 믿고 자는 거지. 나를 지켜줄 것을 믿고 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 고마운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 예, 그래서 영미에서의 경찰 개념은 나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역할이야. 맞죠? 자, 그래서 영미에서의 경찰은 국민 안전 자치권적 개념이고, 국민을 위한 봉사, 비권력적 작용, 일명 치안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경찰이다 라고 해서 이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을 우리는 현대적 개념이다. 오늘날의 경찰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게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이에요. 과거는 대륙법계였다면 지금은 영미법계. 자, 따라서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 이 국가 안전을 다른 말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합니다. 자, 이 국민 안전을 우리는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자, 재산의 보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에서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영미법계 사명인데 기출문제를 풀면 대륙법계 사명이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정직이에요? 거짓이에요? 다 정직이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다 진리이고 정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 1번부터 40번까지 거짓말이 몇 개 이상 있다? 1번부터 40번까지 거짓 지문이 몇 개 있다? 반드시 40개 이상 있어요. 왜냐하면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하면은 1번부터 40번까지 다음 내용 중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하면 틀린 지문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0개 있는 거잖아요.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은 옳은 내용이지만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은 옳은 지문 그대로 나온다. 자, 바뀌어서 나온다. 틀리게 바꿔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문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은 옳은 내용이죠. 저랑 같이 옳은 내용 배우는 거죠. 근데 문제풀이 할 때는 뭘 배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짓말로 바꾸는지 그걸 배우는 거고, 상대가 거짓말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걸 위아래로 바꿔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대륙법계 사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서도 그런 걸 조금씩 염두하면서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에서는 이 지문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실제 시험에서 그런 지문을 만나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해 가시면 필기 합격하실 수 있고,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국가안전 영미법계. 자, 그러면 저희 그 강론 각 분야별 활동이죠. 강론 분야별 활동이 저희 교재가, 저희 그 합격노트 교재 순서가
생활, 수사, 자, 교통, 경비, 정보, 안보, 자, 외사, 이렇게 해서 7개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강론 제목 순서가요. 이 중에 여기 4가지는 여기하고 관련 있어요. 국가안전. 여기 3가지는 여기 국민안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경찰 활동은 대륙과 영미의 적절한 조화. 이해죠? 대륙과 영미의 적절한 조화. 그래서 여기 이분들은 주로 시민을 위해요. 그래서 생활안전 교통은 주로 제복을 입어요. 주로 제복을 입고 국민 곁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주로 도움을 요청해요. 여기 위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위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여러분이 정보경찰이라든지 안보경찰을 만날 일은 크다,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분들은요, 국가 안전 있잖아요. 뭐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은밀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시민과 접촉하고 대화할 일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15만 경찰은 대륙과 영미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경찰 개념은 다의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과 영미의 경찰 개념을 정립하는 이유는 존재 이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존재 이유를 잘 알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제가 이 자리에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존재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합격을 위한 마음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여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강? 어떤 이유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재밌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죠. 합격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들어야지 듣는 둥 마는 둥 졸면서 듣거나 하면은 이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맞죠? 저의 존재 이유, 여러분의 존재 이유 다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서로 동일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야 돼요? 열심히 가야 돼요?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가죠. 그거 안 되는 거지.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관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자라는 의미에서 시험 문제가 꼭꼭 한 문제씩 나온다.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 파트는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경찰 개념을 정립해 봤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륙과 영미의 경찰 개념을 정립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단계 이제 한 계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평지만 걸어서는 목표를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리도 중요한데 이게 높이도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걸어가서 목표를 도달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럼 모두 다 정상에 있다.
참아낸 사람만 정상이 있다? 참아낸 사람만이 정상이 있는 거야. 오늘 등산 한번 다녀오세요. 이게 평지를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지를 걸으면 모두 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평지가 아니고 경사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계단을 오를 때도 참아야 되거든요. 그 참는 자가 그 열매를 딱 우리가 값진 열매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대륙법계는 전통적이죠. 이 전통적이라는 것은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역사에 그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요 4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이에요.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금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자,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칠판에 지금 그 하얀색과 노란색 분필만 썼잖아요.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여기 빨간색. 응?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빨간색을 쓰겠어요. 빨간색이 중요한 색인지는 알죠? 응? 자, 그래서 이 권력적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경찰권 발동이라고 그래요. 경찰권 발동이라고 해요. 경찰권 발동. 경찰권 발동. 자, 국가가 국민에게, 자, 경찰이 국민에게, 자, 국가를 대표하는 경찰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무슨 권이라고 한다? 경찰권 발동. 이걸 다른 말로 명령 강제라고 해요. 동의어예요. 앞으로 문제를 지문을 읽을 때 경찰권 발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명령 강제할 수 있는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경찰권 발동 범위가 축소됩니다. 확대가 아니고 축소예요. 확대, 축소. 자, 축소가 돼요. 자, 축소가 되는데요. 축소가 되는데, 자, 고대 시대 아주 오래 전, 1000년 전, 자, 중세 시대 500년 전, 경찰 국가 시대 400년 전, 자, 법치 국가 시대, 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륙법계에서의 이 경찰권 발동 범위가 확대됐다, 축소됐다? 축소됐다. 이해죠? 그래서 여기 16세기 축소됐다. 자, 여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예요. 자, 그럼 여기 16세기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17세기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18세기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는 제외인데 무엇이 제외됐는지가 시험 문제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고대시대 있죠? 여기 문제 풀 때 여기 제외라는 단어 나오죠? 그럼 100% 다 틀린 거예요. 여기는 제외되는 게 없어요. 응? 그럼 봐보세요. 제외. 경찰권 발동 대상 제외죠. 그럼 제외 3번 되고 남아있는 무엇이 있겠죠? 그 남아있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제외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다? 제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그게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건 좀 너무 유치하잖아. 그래도 해줘야 되잖아. 왜? 양념이니까. 그죠? 좀 이렇게 맛깔나는 게 좋잖아. 음식도. 아무리 영양가도 좋지만 맛이 영양가도 좋지만 맛 있으면 더 좋잖아. 제 수업은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영양가도 풍부하고 맛도 있고 이렇게 보기에도 또 좋고 뭐 최상의 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또 딱 서비스 해드려야지. 그래서 축소된 이후에 딱 하나만 남게 됐는데 그 딱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래서 이제 대륙법계에서 경찰권 발동 범위는 무엇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여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18세기 와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만이 경찰권 발동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자, 제가 빠르게 한번 적어드리고 쉬는 시간 한번 갖고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왜냐면 쉬는 시간 갖고 적는 것보다는 한번 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고대 시대로 갑니다. 고대 시대에서 경찰권 발동 범위는요. 모든 국가 작용이에요. 모든 국가 작용. 국가가 하는 일은 모두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었다. 한마디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국가 작용. 그래서 통치권적 개념이고 통치권적 개념이며 왕권 보호와 관련이 있다. 당시에는요. 정치도 포함을 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4페이지 왼쪽 그 1번 박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박스. 고대 시대. 자, 중세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 자, 요거 이제 살짝 지웁시다. 중세 시대는 프랑스 대륙법계니까 프랑스, 독일, 프랑스 14세기, 독일 15세기인데요. 모든 국가 작용. 자, 모든을 동의어로 일체 국가 작용이라고 해요. 자, 15세기까지 경찰권 발동 범위에는 변화가 없었음. 자, 무려 15세기니까 1500년이죠. 1500년 동안 경찰권 발동 범위에는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모든 국가 분야에 다 경찰이 관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 여기 독일이죠. 자, 독일 1540년 자, 그러다가 1500 여기다 교회 제외라고 적겠습니다. 교회가 제외되어진다. 교회 제외. 그래서 여기 포인트예요. 자, 1540년 이게 16세기입니다. 16세기 1540년 독일의 제국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권 발동 대상에서 교회가 제외되어지는데요. 당시에 왕의 권력을 대신했던 경찰이 왕권보다 더 강했던 교권, 교황이 있는 교회에는 자, 명령 강제할 수 없었고 세금 징수가 안 됐어요. 당시 왕권보다 누가 더 높았어요? 교권이 강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교황의 허가를 받아요. 하물며 왕비와 이혼을 하려고 해도 교황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했다는 거죠. 당시의 분위기가. 그래서
왕을 대신했던 경찰은 어디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 교회에는 함부로 관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권이 제외돼요. 자, 그런데 이 17세기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욕심은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짐이 곧 신이다. 본인이 교황이다. 신을 대리하는 왕이다. 라는 왕들이 등장을 해요. 이걸 절대군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절대군주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찰이 있죠. 그 경찰이 왕을 대신해서 다른 많은 분야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경찰 국가 시대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경찰 권력이 굉장히 강력해진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그 느낌을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바다가 넓어요, 호수가 넓어요. 바다가 넓고 호수는 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17세기 때 와서 바다에서 호수로 범위는 좁아졌는데 깊이가 깊어져요. 호수는 호수인데 호수 깊이가 바다보다 더 깊어버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국민의 인권 침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무슨 국가라고 부른다? 경찰 국가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동 범위가 축소됐다는 뜻은 범위가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범위가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범위는 좁아졌지만 무엇은 강해졌다? 깊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 이 시대에 경찰 권력이 강해졌거든. 경찰 권력은 강해졌지만 범위는 축소예요. 범위는 축소예요. 깊이가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강도가 세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 전문화, 자, 분업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두 가지로 헌정은 정치, 행정. 자, 그래서 왕은 이제 정치에 관여하시고 기존의 왕이 했던 행정을 그 아래 지배계층이 대신하게 돼요. 지배계층이 권력을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행정은 국가 경영인데요. 외군 제사,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외군 제사내, 외교, 군사, 국가재정, 사법, 내무행정인데요. 여기서 외군 제사가 제외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제외돼요. 이걸 우리는 국가 목적 작용이라고 그래요. 국가 목적 작용. 자, 이제 17세기 때 경찰권 발동은 내무행정. 이 내무행정은 사회 목적 작용이에요. 자, 17세기 때 경찰권 발동 범위는 외군 제사 국가 목적 제외. 이제 무엇만 남게 됐다? 내무행정. 내무행정이 사회 목적 작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집안일은 어머님이 챙겨주시고 바깥일은 아버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버님이 월급 받고 돈을 받아오면 그걸 가족들이 나눠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요즘은 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여성의 사회활동도 많아졌기 때문에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자, 즉 국방이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외교는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고 내무행정만이 경찰
경찰권 발동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범위는 확대됐다, 축소됐다? 축소됐지만 이 내무행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야. 이해되죠? 시민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했는데 우리 시험 문제 단어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신민에 대한 제한이라고 나와요. 이 신민이라는 단어가 신하와 백성을 합하여 신민이라거든요. 그 왕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뭐라고 칭한다? 신민. 그 신민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국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무엇의 침해가 강했다? 인권 침해가 강했던 시기가 17세기야. 그래서 이걸 경찰국가 시대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자, 그럼 내무행정은 사회목적인데 이 사회목적은 자, 이 사회라는 단어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공동은 공동은 함께 더불어. 그래서 공공은 안녕과 질서 유지. 자, 이건 소극 목적이라고 그래요. 평화로운 상태. 소극 목적. 소극 목적. 하지만 자, 평화만 중요해요. 발전도 있어야 돼요. 발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복지 증진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적극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적극 목적. 그래서 17세기 경찰권 발동은 내무행정. 내무행정은 소극 목적과 적극 목적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둘 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그런데 소극 목적과 적극 목적 중에 자유와 권리 침해, 이게 인권 침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인권 침해가 크다? 적극 목적, 복지. 오케이? 적극 목적,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이 시간 저에게 무엇을 우리 인강 화이팅! 저에게 지금 무엇을 제공하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자유. 여러분의 시간과 자유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이유는요?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수업 끝난 이후에 제가 여러분 생활에 간섭을 하면 이걸 무슨 목적이란다? 적극 목적. 수업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생활을 제가 통제해 주는 거야. 왜? 더 빨리 공부 잘 돼서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무엇을 더 뺏기는 거예요? 시간과 자유를 더 뺏기는 거지. 근데 시간과 자유를 더 뺏기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줄 수 있죠. 그런데 시간과 자유를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지 않으면 참는다. 갈아엎은다? 갈아엎은다. 그게 프랑스 시민혁명이에요. 그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잃고 살았던 무엇을 되찾고자 해요? 인권, 자유를 되찾고자 하지. 그래서 법치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법치국가에서 그래도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무엇은 존재해야 돼? 질서 유지. 그래서 이제 경찰은 질서 유지에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적극 목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 18세기 법치국가 시대는 치안행정만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됩니다. 자, 무엇이 제외된다? 적극 목적이 제외돼요. 적극 목적이 경찰권 발동에서 제외되거든요. 여기 소극 목적 있죠? 이걸 치안행정이라고 합니다. 치안행정. 여기 복지 증진을 복지행정이라고 불러요. 복지행정. 자, 내무행정은 치안행정과 복지행정이 있는데 이제 18세기 복지. 자, 적극 목적은 제외되고 이제 무슨 행정?
치안행정, 소극 목적만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명령, 강제, 경찰권 발동의 대상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경찰이 대륙법계와 관련된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목적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소극 목적,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까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이제 쉬는 시간 갖고 또 본격적으로 나오니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포인트 잡아주셔야 될 것은 대륙법계에서의 경찰권 발동 범위가 역사적으로 축소됐다. 자, 몇 세기예요? 16세기 교회 제외, 17세기 왜군 제사 제외, 18세기 적극 제외. 이제 무엇만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소극 목적, 치안행정만이 경찰권 발동의 대상으로 남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